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35번째 사반.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또 뭐 무슨 의뢰인한테 뭐 온 거 영업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35번째 사반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아, 진짜. 우리 가족, 지금 뭐, 오늘 처음 사반 가족회의에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 제가 너무 이게 빨리 올라와가지고 놓쳤는데, 그 타 채널에 뭐 뉴스 싸움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버리고 오셨다고. 스파이터요? 나가시- 얘기하면 어때요? 안 나가요. 거기 나가신 적 없죠? 옛날에 나갔지만 옛날에. 양원보 진행자가 있던 후보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마세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물론 이 사건 반장에 대한 근데 로열티. 그거는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응. 동시간대 그 비싼 프로 나가는 사람들을 예. 약간 그 어떤 그런 걸 줘야 됩니다. 페널티. 아, 누구 또 특정인을 지목하고 승재현, 아. 네. 백성문. 백성문 몇몇 왜요? 모른 말 아니, 했는데 왜요? 가족 여러분, 이건 좀 아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우리 박 변호사님이 사건 반장 원년 멤버로서 어떤 그 로열티가 있으세요. 근데 다른 데를 나가고 싶어도 잘려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워낙 이 설화를 많이 겪으셔가지고. 사실은 그 제가 광화문 쪽으로 잘 안 가고 있어요. 네. 가급적 상암동 쪽에 좀 아하. 머물고 그럼 광화문에 몇 개 회사가 또 있죠. 네. 그쪽이 다 사건 싸움, 예. 사건 꾸러미 거의 이런 프로. 그러니까 네. 거기 사건 꾸러미 프로. 예. 거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안 갑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렇군요. 부르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은 변호사님 의리 있다, 멋져요, 귀여우셔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르지 마세요. 안 가요. 예. 어. 혹시 그 사건 싸움꾼, 사건 꾸러미 그쪽 부르지 마세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드릴 말씀은 많고 하니까 바로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댓글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자, 김 아나운서 어떤 댓글들 올라왔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그 친자가 의심된다고 아이를 집어 던진 사건 있죠. 되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장수 궁뎅이님, 지금부터는 부모 자격도 시험을 쳐야 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저승사자님, 무서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던진 놈도 침대 모서리에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김상미님, 살인자인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뉴ESQ님, 지옥을 지켜야 할 악마들이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지옥은 도대체 누가 지키라고?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예. 이제 이런 거 저도 이제 자녀를 사실은 자녀는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처음이잖아요, 다. 네. 그렇죠. 엄마 아빠를 무슨 공부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둘째, 셋째 키울 때는 그래도 한번 첫째를 해봤기 때문에 둘째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 초보 엄마 아빠예요. 초보 엄마 아빠로 이제 20년, 10년 지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네.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이거는 사실 저는 교육이 필요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본능이죠, 본능. 이게 저는 우리 아이가 요만하게 태어났는데 그 너무 핏덩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 고등학생 저보다 이마이 더 큰데도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 조금 덜한데 그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 그게 본능인데 이걸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다? 뭔가 하여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이 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제가 본방에서 소개할까 하다가 시간을 좀 놓쳐서 그냥 말하는데 이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발 부탁할게. 준비된 부부도 아기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싸우고 살아. 그러니 너희처럼 준비 안 된 부부는 그냥 니들끼리 즐기기만 해. 완전 정답이에요. 어. 준비된 부부도 초보 엄마 아빠예요. 네.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요. 저희 어제 저희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막 그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 방송국에. 그걸 둘이 같이 보면서 되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못 도와준 뭐 왜 니는 안 했냐 뭐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네.
잘하려는 마음 자체 1도 없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저주, 아이한테 폭행, 아이한테 이런 생명을 뺏어간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 하지 말라고. 그 말 맞죠? 맞아요. 그냥 너희끼리 즐기고 애는 낳지 말아줘. 너희 인생은 제발 너희 손에서 끝내줘라. 어? 맞아요. 송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친구들도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들 하는 얘기가 뭐 변호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진짜 너는 꼭 준비된 상태에서만 해라.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지만 요새는 뭐 물질적으로도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집도 갖춰지지 않고 막 뭐 난민처럼 전세 난민처럼 살다가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 사건 아까 소개할 때 그 침대 모서리에 던져가지고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예. 이제 머리가 2개고 골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2주밖에 안 됐다는 게 정말 얼마나 작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던질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자, 김 아나운서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이번에는 그 냉장고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1억 원이 들어있었던 득템. 소식이 아, 있었어요. 요거 네. 요거 참. 와, 반응이 이것도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죠. 영환님께서는 검은 돈이라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추측을 하셨고, 그리고 혜연님, 그냥 갖는다고? 당연히 신고해야지. 중요한 돈일 수도 있고, 일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DN류, 중고냉장고 구입하신 분 신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나중에 이 기사를 보고 아이씨 했을 사람이 저거 운송해 줬을 사람. 그렇죠. 어. 그 사람들은 와 조금만 그러니까. 봤으면 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아니 그 먼저.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봤을 텐데. 아, 아주 루틴하고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게 있을 거냐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쵸. 네. 하여튼 저는 뭐 이번 이 사건은 확신합니다. 아마 이분 변호사 친구 아니면 법률가한테 얘기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돈을 내가 1억을 내가 어떻게 주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변호사들은 지금 안 들린대요. 크게 말씀하시라고. 안 들려요 이게. 10중 8구 이거 신고하라 그랬을 거예요. 신고하라고. 솔직하면 한 100 정도만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겁이 났던 거예요. 100 정도도 그치.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큰일 나는 얘기지만 뭐 5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신고합니까? 아유. 예컨대 뭐 이렇게 5만 원 붙어올 수도 있잖아요. 만 원짜리. 그럼요. 근데 그것도 범죄예요 사실은. 어. 그것도 점유일탈 횡령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그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맞아. 신고된 것이다. 아니, 하다못해 길에서 준 5만 원, 10만, 뭐, 만 원 이런 꽁돈도 경찰서로 이렇게 갖다 신고해야 주는 됩니다. 신고해야 경우가 됩니다. 대부분이잖아요. 돈 줘본 적 있습니까? 김하나? 있어요. 예? 얼마. 한 1,000원 이상은 어떻게 없고 신고했어요? 1,000원 주었을 때요? 신고해야 그때 됩니다. 제가 어릴 점유일탈 때였는데 횡령죄입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주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선생님이 그랬네요. 먹으셨을 거예요. 아, 뭘 좀 선생님 아시는구나. 굴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100% 선생님 먹었지. 아이, 저는 말이죠. 선생님들 얘기 나오니까 또 악몽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는데, 얘기 나중에 하네요. 갑자기. 자, 일단 시간이 잠깐만. 제가 네. 이 얘기 잠깐 짬이 나서 이 얘기 좀 하게. 우리 송 기자. 네. 지금이 딱 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직도 그 벽을 깨어 나오지 못했으니까 세상은 나왔습니다. 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 한 번씩은 이제 세상은 예. 우리 월드는 살만하다. 예. 많이 가졌잖아요, 우리 송 기자. 아,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많이 가졌는데 없는 것도 있다. 뭐가 없는 게 없다. 뭐죠? 뭐가 없다. 당신들 생각하는 그거입니다. 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게 없는 거 굳이 웃기려 하지 마세요. 안 웃겨요, 안마 해도.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김하나도 별로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아요. 그래서 없는 게. 세상은 살만하다. 다 하나씩 그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살리십시오. 네. 괜히 웃기려 하다가 승전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치만 우리 서로 못 가진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게 정말 가족이죠. 가족같이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관을 가지고 싶었는데. 참 아쉽네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송 기자가 진짜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겨서 그 인기도 많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아 그래? 네, 겸손하시기까지. 적응 중이기 때문에 몇 명한테
대시를 받아봤어요? 번호 따인 경험.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0명입니다. 0명이고요.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요. 네. 첫 번째 사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다르다고요. 네, 삶이. 네, 네. 별로 없지만 지금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한번 방송 이제 이거 유튜브 방송이니까 네, 이게 이 진행자가 질문하잖아요. 네. 질문이 까 되기 전에 들어가 주세요, 제발 좀. 아, 이 중간에 심이 기다리지 생기면 말고요. 이게 마가 기다리지 뜬다고 말- 얘기하는데 했어 욕할 때가 어에 답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게 좋아요. 아니 그래야 안 불안. 제가 불안해요. 했어 욕하면 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하셨어요. 너무 불안해서 아. 그거만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발요. 네, 네. 알겠죠? 네, 빠르게 제가 적응하겠습니다. 알겠 할 때 들어가야 돼. 아, 알겠 네. 할 때 들어가야 돼. 네. 알겠 네, 이렇게 되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만 하면 이 방송에서는 이게 이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거 가르쳐 네.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송 기자가 특히나 이 유튜브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빈틈이 보이면 무조건 먼저 그냥 발을 밀어야 돼. 뭐 정글이네요, 정글. 정글이야 네. 이건. 놓치면 분량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생방송에 이제 이게 깜빡이가 이거예요. 내가 말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안 되면 깜빡이. 이게 깜빡이에요. 아. 이게 깜빡이냐고 아, 이 문제가 사람들 있다. 좀 들어가겠다. 그런 지적인 것인 것 들어가겠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소리 잘 이렇게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나 진짜 성기능 장애로 강간 미수 1심 징역형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성기능 장애라는 말이 참 이 무슨 말이지 범주에서 이렇게 들리실 텐데요.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미수에 그친 이유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범행을 멈춘 게 아니라 아하. 그 자세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범인의 신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이제 미수에 그친 겁니다. 네, 이게 지난해 11월 아침 7시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는데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은 인정을 했는데 본인이 하지만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진짜 나쁜 놈인 게 그 자기가 이제 그게 신체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다 또 이 지 욕정을 채웠고 또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뭐 자기가 발기가 안 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폭행 협박이 되면 끝나버려요. 강간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럼 강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를 한 거예요, 재판부 가서. 판사가 볼 때는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이거는 판례 사례가 있으니까요. 성관계 강간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뭐 폭행을 뭐 때리거나 이건 없고요. 뭐 여성이 예컨대 뭐 생리 중이니까 다음에 하자. 오케이. 그래서 그걸 그만뒀을 때는 뭐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지 미수가 돼서 그거는 감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때리고 놓고 이렇게 미수 주장하는 거는 헛소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징역 10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범행이 벌어진 날이 지난해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날짜를 왜 봤냐면은 이 범행 시간이 아침 7시였어요. 아침 7시에 이런 일이 그래서 11월 8일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제가 달력을 찾아봤더니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처음 본 여성 집에 침입해서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본인은 실패했다지만 때려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거고요. 김 아나운서 생각해봐요. 일요일 아침에 벼랑간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 뭐 평일에 막 하고 이제 피곤해서 주말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날벼락 진짜 얼마나 이 정신적인 몸이 다친 건 둘째 치더라도 이 피해자분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았겠어요. 정말 평화롭고 거룩한 일요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진짜 이런- 사건만장 하면서 정말 다양한 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이런 걸 접할 때 진짜 막 안에서부터 소름이 많이 돋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진심으로. 저도 성범죄 사건을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양형에 뭐 반영하는 경우도 판사 재판부마다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이게 징역 10년이 안 나오는 강간 범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나마 이게 다행. 징역 10년이 성기자 나온 보기에도 거는 이건 상당히 좀 판사가 그렇죠. 괘씸죄도 적용한 거고 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징역 10년이 나온 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나온 건 맞는 것 같고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솜방망이 처벌을 안 해서 그나마 맞아. 사실은 딜레마예요. 제가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항상 이 사건 반장하면서 오늘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역이 약하다고. 근데 변호사는 그걸 줄이는 게 일입니다. 그렇겠죠. 아, 그렇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자발찌 찬채 성폭행 후 도주 수락산에서 체포. 자, 이거 속보 상황이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붙잡혔는데 50대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수락산으로 도망을 쳤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붙잡혔는데 이게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이게 좀 서울 공릉동의 아파트집에 침입해서 60대 여성을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수락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경찰에 뭐라고 하냐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경찰은 전자발찌의 신호를 추적해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놈들 진짜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웃집 아파트에 가서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수락산으로 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밤 되니까 길을 잃었어. 나 무서워. 그래서 이걸로 저 위치 좀 찾아주세요. SOS를 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난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건. 여기가 제 본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수락산이 되게 서울에 있는 산 중에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산으로 손에 꼽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취했다는 게 너무 괘씸해요. 아니 근데 분명히 뭐 자기가 어쨌든 간에 저기 전자발찌 있었기 때문에 또 찾기는 찾았는데 놀랍습니다. 본인이 그래 해놓고 도망갔다가 또 살려달라고 또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진짜 이 그랬던 뻔뻔한 것 놈. 아유, 나 진짜 이런 그러면 인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 가만히 죽어요? 일단 뭐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그냥 방법은 없지 않나 연락 못 싶어요. 받은 예. 척하면 되지 않나요? 예, 방법은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예. 근데 역시 항상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의 재범률은 무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계속 카학적 거세라든지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건 결국은- 환자예요, 환자. 이게 결국은 이거는 말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은 보면. 아, 전자발찌 차고 분명히 검거될 게 100% 확실한데 다시 이렇게 범행을 하는 거 보면요. 또 도망갔다가 또 신고, 자신이 길 잃었다 자수를 하고 놀랍습니다. 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게 네, 얘기해줘요. 제가 깜빡이를 좀 넣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은 다시 잡히는 건 사실 100%잖아요. 범죄를 네. 저지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에라 모르겠다잖아. 잃을 게 없다. 더 이상 뭐 이랬대나 저랬대나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최근에 그 한바왕 유상봉 씨라고 예. 전자발찌 그냥 끊고 도망갔다가 검찰에 인천지검에 오. 뭐 며칠 안 돼서 붙잡혔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도망갈 데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도망간 거는 이제 어차피 뭐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 사람이 지금 그 다른 사기 혐의 때문에 또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갈 상황에 처하니까 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한번 도망이라도 가보자 거의 약간 자포자기식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믿져야 이런 본전이다. 범죄자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알고 피할 수는 종합범죄를 할수 없겠지만 있으니까요. 예,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묻지마 범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음주운전의 대마초까지 야구계 왜 일어나? 왜 안 나와?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야구 전문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각종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코로나 시국에 이제 술판을 벌였다가 이제 리그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올림픽 경기를 하다가 한 선수가
이제 좀 불량스러운 자세로 이제 껌을 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또 박찬호 선수가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키움의 외야수인 송우현 선수가 지난 8일 밤에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역주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2. 0.202면은 뭐 사리분간을 못할 정도의 소주 수준이거든요. 한 예. 10잔 예. 정도. 정말 많이 넘을 마신 것 상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외국인 선수가 대마초를 핀 사건도 최근에 있었고요. 또 야구계에서 이런 구설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송우현 선수랑 송우영 기자 뭐 별로 뭐 연관된 거 아니죠? 네, 연관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네. 같은 성씨 아니신 거죠? 송씨 이분이 무슨 송씨인지 모르겠어서 근데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유명한 뭐 아는 게 송진우 코치 아들입니다. 야구 그래요? 코치. 그렇죠. 야구 아. 코치고 선수도 아주 유명했던 하나이글스에서 선수 생활했던 송진우 코치의 아들이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아이고야. 아, 아는데 진짜요? 2군 2군 활동을 하다가 이제 1군 돼서 잘하는데 사실 뭐 본인은 대리를 해서 그까지 갔는데 대리 기사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을 지금 했다라고 지금 아이고. 0.20이면 만취 중에 만취예요. 그럼요. 엄청 마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마 관련된 것도 이 기아의 이제 외국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브룩스 나오고 있죠. 담배 안에 이제 대마 관련된 성분을 이거를 외국에서 갖고 오다가 이건 선수야, 이거는. 걸린 거예요. 예. 걸렸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거의 퇴출이 지금 됐습니다. 예. 그 말고도 지금 야구 우리 올림픽 가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네. 그 행동이 조금 문제가 됐었죠. 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응용 감독이 뭐 그 올림픽 결과에다가 이런 것까지 딱 보고 나서 한마디를 했대요. 애들이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보통 야구 선수들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은 되게 자기 관리 잘하고 그쵸. 술 같은 거 잘 안 마시고 말이죠. 심지어 뭐 설탕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안 먹어서 막 진짜 30 넘어서 되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하는 몸이 재산인데 그러게요. 예. 별로 동의 안 하시나요? 아니요. 표정이 그게 맞는데 내 의뢰인들 건들지 마. 약간 아니 이런. 그게 맞는데 또 아닌 선수들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음. 이걸 무슨 일반화 시키긴 좀 그쵸. 어렵고 그렇죠. 그런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선수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뭐 시즌 중에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관리하면서 마셔야 되겠지. 뭐 만취하거나 또 지금처럼 방역수칙 위반해 가면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은 음주운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야구의 인기라는 게 이런 하나하나가 도미노 같이 무너지면요. 사실 이 야구 이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몰라요. 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야구입니다, 사실은. 아, 진짜요? 이렇게 꿈을 어떻게 주면 어린이한테 음주운전을 가르쳐 줍니까? 아이고. 대마초를 가르쳐 줍니까? 음. 야구 선수가 껌질 긍정을 씌우면서 이렇게 그쵸. 건방진 행동을 가르쳐 줍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 야구 인기 순식간에 맞아요. 없어집니다. 인기가 없어지면 이 선수들의 그 몸값이 또 떨어지는 맞아. 거고요.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야구 선수들 몸값 떨어지면 우리 박 변호사님 수입에도 좀 지장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때문에 얘기하는 건 에이전트를 아니고요. 하기 때문에. 맞아. 제가 그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맞아. 뭐 김하은 아나운서 여기서 맞춰도 되죠?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야구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 사실 KT의 50번을 굉장히 좋아해서. 누군데요? 알려주세요. 예. 네? 소개해줄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씹으신 분이요. 백호? 그래서 강백호 아시죠? 좋아했었는데 저도 팬으로서 한마디 이번에 하고 그럼 싶었어요. 손절 그거 보고 손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팬이 없으면 리그도 없고 그래요. 선수도 없다는 그럼 감독 걸 선수도 꼭 알아야 기억해 됩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팬으로서 정말 저도 부탁드립니다. 팬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이어가죠.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송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안건은 저 몰래 저랑 결혼궁합 보고 온 노총각 상사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노총각 상사가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랑 결혼궁합을 보고 왔다고 알려준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계속 끈질기게 생일을 하고 태어난 시각을 물어서 어머. 조금 그랬지만 귀찮아서 이제 한번 알려줬는데 그걸 혼자 둘이 결혼 궁합을 보고 와서 진짜 잘 맞는다. 결혼하면 진짜 잘 살 것 같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온라인에 글까지 올린 건데요. 알고 보니까 노총각 상사는 39살, 이 해당 여성은 26살입니다. 13살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총각 상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건 몇 년 전 사연입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도 옆에서 막 오 하면서 본인을 거들어서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이분이. 예. 그래서 화를까지 냈더니 이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혼자 미혼이라서 혹시 사내 커플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그 여성분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주면 네. 이 노총각 과장이 사장 조카야.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들어간 선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사장, 내가 뒷배가 사장인데 우리 삼촌인데,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다 이렇게 좀 아유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자기보다 13살 어린 뭐 자기 마음에 들었겠죠. 그랬으니까 지금 뭐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하은이한테 이 뭐 이렇게 생일 뭐 시 이런 거 딱 받아다가 동의도 없이 그냥 점집 가가지고 후감을 본 거야. 그래서 야 하은아 너 나랑 찰떡이래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은이 입장에서 이 새끼 뭐야 막 미친놈 아니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결과는 범죄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하은 씨가 알려준 거잖아요, 결국은. 몇 년 몇 하긴 월 제가 시까지 어쨌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위계에 의해서 원치 않은데 상사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상사가 어떤 다른 데 통해서 날짜, 주민번호라든지 그걸 알아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물어본 거고 몇 시에 태어났어요? 느낌 7시 태어났네 보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갖고 온 이렇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신 거 성수다. 아시죠? 약간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상을? 왠지 형수님 꼬실 때나 아침에 그랬을 태어난 것 같아. 상이에요, 보니까 아침상.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점심상이에요, 점심상. 저 잠깐 소름 점심상. 돋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저 저녁에 태어났어요. 그럼 21시 빙고 이런 식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범죄가 안 된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범죄가 안 된다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아니,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좀 이건 뭐 믿나요? 미신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좀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네. 너무 빨리 천웅님이 네. 하은 아나운서한테 그럴 때는 저 교회 믿어요 딱 이렇게. 그런 방법이에요. 그 어. 방법이에요. 여기 예. 빨간 망토 고양이단님께서는 하은아 도망가라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아니야. 그런 상황이었을 때 도망을 가라는 흥분했어 거죠.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조금 자세히 좀 봤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 송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과장이라는 놈이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 그런 인간들이 더 싫어 나. 그렇죠. 아유, 왜 또 그렇게 사실은 부추길까?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그 뭐 범죄보다는 어떤 성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성희롱에 우리 남녀 평등법이나 이게 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직장 동료들이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은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직장 동료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 뭐 맞네, 궁합 좋네라고 막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방조하는 성희롱을 방조하는 사람으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입 닫고 그냥 자기 일이나 하세요. 예. 네. 근데 진짜 제가 이 원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 나이가 이제 상당히 좀 돼서 결혼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이제 제 가슴에 비수가 돼서 막 박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응? 너무 사랑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이것도- 진심이었다. 난 보니까 이 과장이라는 놈이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연애 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거든.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접근하지 않죠. 맞아요. 어떻게 접근해요, 연애 잘하는 사람? 저도 연애를 못해서 얼굴만 그거는- 들이밀어야 그냥?
잘생긴 얼굴만. 그건 아닌데 아, 우리 참고로 저도- 송 기자 이 재수 씨가 승무원입니다. 모두 잘했네. 아, 네, 잘했어요. 예. 뭘 잘했어요? 제가 한 건 한 겁니까? 이렇게. 네. 예. 아니 근데 저도 예. 진짜로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심일 수 있겠다. 네. 물론 이제 결과는 최악이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할지 모르니까 아마 노총각이 되신 것도 아마 이런 걸 잘 표현 못하고 접근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을 그냥 가서 고백하기에는 거절당할 것도 무섭고 어떻게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좋아요 이런 말을 못할 것 같고 계속 얼굴도 봐야 되는 사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표현해서 뭐 반응이 좋으면 고백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그래-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아픈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마음이 보면서 좀 범죄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예. 우리 때는 이런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아하. 우리 그냥 손금 봐주는 척하면서 막 아, 야, 그럼 자기랑 막 맞춰요. 맞아. 니는 막 이런 스타일하고 막 거짓말이지 뭐 지가 뭘 알아요. 음. 손금을 봐주는 척 손을 만지기도 하고 뭐 예전에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님의 이 연애사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여자분이 뭐라고 썼냐면 39살 이제 한 달 반 후면 40살 되는 놈이 26살 여자한테 들이대는 게 말인지 방구인지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좀 50다. 죄송해요. 아니, 네. 내일 아니 저 뭐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내일 모레는 아니고 글피 정도 되면 50 됩니다, 저. 예.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아무튼 오늘 좀 뭐 어수선했는데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5번째 사반 가족회의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목요일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